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외근이 많았고, 하지만 저에게는 바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뜻깊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송도에서 개최가 된 바이오 업종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이라는 곳에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산업안전이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컨설턴트로서도 활동을 하고, 강의, 강사 이쪽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인천에 사는 청년으로서 좀 당사자성이 있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간접적으로나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 멘트가 또 이렇게 언론을 탄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무적이고, 흔히 말하는 효능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면 항상 참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무사와 학벌, 이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이런 3대 요소들이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굳이 따지면 학연이 될 텐데, 노무사의 이런 학교를 어디 나왔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전공으로 무엇을 했느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인물 정보로 나오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이런 데는 아직 안 갔고, 전공으로는 신문방송, 언론, 요즘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저희는 이중 전공이 필수였기 때문에 영어 통번역을 이렇게 두 개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수험가에서 말하는 이런 학력 줄세우기, 학교의 줄세우기 같은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일종의 서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학부 기준으로는 굉장히 딱 한 중간 정도 되는 레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을 보면은 제일 많은 라인이 중대 아니면 경희대, 동국대, 홍대, 딱 요 정도 라인이 저희 29기 기준으로는 진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별로 좀 모이는 이런 동문회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출신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추세입니다. 딱 요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노무사라는 라이센스를 도전하기에 적절한 안성맞춤인 레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위로도 당연히 더 있는데요. 연고대도 생각보다 좀 됩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고, 서울대도 저희 기수에 있는데, 사실 서울대는 많을 수는 없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전공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법이랑 경영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많기는 한데, 교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언론 쪽도 생각보다 진짜 좀 많은 것 같고, 공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공은 하나로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사가 과연 학벌이라는 게 중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요한데, 다만 이 노무사라는 직업의 생애 주기별로 그 중요성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수험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시험을 붙는데 무조건 좋은 학교 순으로 붙는 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영어학원 선생도 강사 활동도 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수능을 봐서 대부분이 이제 물론 수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대학은 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머리랑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논리 체계 같은 걸 보는 이런 주관식 서술형을 보는 시험이랑은 요구하는 이런 능력치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꽤 많은 경우에 객관식 시험을 잘 보면 주관식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는 학교 자체는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학교 출신이더라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1년 만에 붙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수험과 학벌의 연관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냐라고 하면은 정규분포 국선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애초에 이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전후관계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은 합격 후 단계입니다. 특히 합격 직후에 저희가 수습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때는 제가 보기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인으로서도 첫 입사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노무사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습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전반적으로 특히 노무사의 삶에서 초반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곳들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으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노무사 2차 시험 고득점 순서를 뽑는 거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컨설팅 펌 좀 큰 데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제 학교로도 좀 어림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 스카이급 나와야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형 노무법인들은 워낙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일을 뭐 시켜본 거 아니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말 잘하냐 뭐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순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법인도 보면은 연대, 이런 거 중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 뭐 이 정도니까 제가 거의 하방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고용으로서 수습으로서의 이런 삶에서는 학벌은 뭐 우리나라 어딜 가든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뭐 나쁜 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서 뭐 수습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에는 과대평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습 뒤 단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드에 남는다라는 선택을 해도 일단 수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업계가 뭐 그렇게 뭐 업무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진 않기 때문에 한 2, 3년 차만 돼도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이제 그때부터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백날 뭐 좋은 학교 나와봐야 무슨 뭐 석박사 따가지고 뭐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기네 이런 거로 절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무사의 특성상 언젠가는 보통 개업을 하게 되는데, 개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학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은 거랑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다른 능력치가 꼭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노무사로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100이라는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100 중에 50밖에 이렇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연구자를 했을 땐 좋은 사람이지만 개업한 노무사로서는 진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일 거고요. 거꾸로 내가 한 50, 60밖에 모르는데 막 100을 넘어서서 막 150, 200까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그런 과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개업을 한 다음에는 훨씬 더 쉽게 말하면 좀 승승장구하고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단계에 왔을 때는 특히 학부의 학벌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 이제 더 이상 공부는 하기 싫었는데 추가적인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노무사로서는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보수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결국 그런 부가가치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무사도 되게 많고, 특히 저희 기수들이 딱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기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필드에 남지 않고 이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시 또 학벌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민간기업 생활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기업에서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모든 기업이 노무사들이 꼭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아닐 겁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정도가 모든 노무사들의 희망이 섞인 그런 취직처가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노무사 라이센스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알파에 뭔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노무사만 뽑는 자리니까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노무사들 제일 많이 뽑는 연차가 뭐 대리 과장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레벨에서는 과장급이라고 해봐야 뭐 몇 년 차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딱 과장급 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일을 해봤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래 사기업이 학벌을 봅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뽑아놓고 나면은 뭐 정규분포에 거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논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내 말 안 듣고 튀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똑똑해도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뭐냐, 사회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루트를 따라온 사람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해서 수능 잘 봐서 대학 잘 간 사람이 영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고민을 좀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노무사 취업이라는 자리가 이제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웬만한 기업에서 요즘 사내 노무사 다 두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노무사 공급도 많잖아요. 최근 기수들 특히 워낙 많고, 통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 노무사님들이 아무래도 기업으로 가려는 수요가 좀 더 많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질적인 이런 성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개업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여성 노무사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나이대가 딱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개업을 해서 사업자로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기업으로 가려는 수요가 많고, 기업으로 가려는 수요만큼이나 그것 때문에라도 요즘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도 노무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처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 학력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랬던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조금의 전문성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나누고 있는 동기들도 정말 많고, 수험 기간 동안에는 저랑 똑같이 내가 이거 끝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라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 내에서 내 경쟁력을 한 군데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무사가 된 다음에 어떤 분야를 할지, 그리고 그 분야에 혹시라도 이런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지, 내 자신의 전문성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이제 학위증, 졸업장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특히 저처럼 이제 학부 단계에서 법 내지 경영과는 좀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리게 됩니다. 8월달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덥고 습한 이 가운데 안전보건 유의하시면서, 특히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 서포트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꼭 동기부여가 꼭 필요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험을 보는 날까지는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걸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